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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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엑셀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대시보드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만들었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공부해보면 이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가 신성진입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제 본업인데 요즘에 유튜브 채널에 엉뚱한 동영상들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조회수도 늘지 않고 구독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제 본업에 좀 더 집중해서 차곡차곡 기록을 더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직장에서 자주 쓰는 엑셀 프로그램을 가지고 차트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엑셀 차트, 아름다운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분석하고 나서 그 차트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순한, 우리가 항상 보는 이런 데이터 테이블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버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테이블에는 뭐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단일 테이블 가지고 분석을 해볼 건데요. 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엑셀에서 표 형태가 아니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표에서 범위로 변환하면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걸 함수 적용이라든가 피벗 테이블 적용할 때 편하도록 컨트롤 T 눌러가지고요. 표 만들기로 해서 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우스 휠을 내리면 이 컬럼으로 열 머리글이 들어가게 되죠. 예, 다릅니다. 그리고 함수 적용도 바로 예를 들면 요거 더하기 요거 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늘은 이 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볼게요. 삽입 메뉴를 누르고요. 피벗 테이블을 누릅니다. 자, 그럼 피벗 테이블이 이 표로 지정이 되고요. 기존 워크시트에서 여기에다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만들어 보면 저는 거래처에다가 행을 놓고요. 행입니다. 행을 거래처에 놓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출액을 값을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매출액을 이렇게 놓고요. 네, 이 상태에서 저는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메뉴가 생기는데요. 피벗 테이블에 커서를 갖다 대면요.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옵션이라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get pivot 데이터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는 하고 피벗 테이블에서 피벗 테이블 데이터를 끌고 들어오면 참조를 하게 되면 get pivot 데이터라고 해서 이 피벗 테이블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함수 적용할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피벗 테이블을 다른 데이터로 옮길 때 주로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옵션 그리고 get pivot 데이터를 생성하는 걸 해제하고 자, 여기에서 그대로 한번 흡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시트에도 옮겨볼게요. 네, 다른 시트에도 옮겨보겠습니다. 는 거래처 A 그리고 앞으로 쭉 내리고 쭉 그리고 네, 쭉 내리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고 여기는 매트랙 그리고 여기는 매트랙이 되겠습니다. 자, 버블 차트를 그릴 때는 이렇게 X축과 Y축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축, Y축을 하나 잡아주는 겁니다.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X, Y를 잡고요. 삽입 메뉴에서 차트 중에서 여기 분산형 차트가 있습니다. 분산형 차트에서 물론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X에는 축 1, 2, 3, 4, 5 Y에는 축 1, 2, 3, 4, 5 계열명이 Y로 되어 있어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요 Y 값을 띄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계열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차트 종류를 바꿀 건데요. 분산형에 있었던 차트를
이 버블 차트 형태로 이렇게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버블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X축에 1, 2, 3, 4, 5, 1, 2, 3, 4, 5, Y축에 1, 2, 3, 4, 5, 즉 이 버블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값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위에다가 저는 지금 점만 있기 때문에 거품 크기를 매출액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데이터 선택을 해서 여기 범례 항목 계열을 갖다가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품 크기는 뭘까요? 계열 거품 크기는 바로 이 매출액이 되겠죠. 이렇게 매출액이 되고요. 더하기가 아닙니다. 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열 Y 값은 다시 사라져버려서 편집만 누르면 되는데 계열 X 값은 이렇게 그리고 긴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열 2가 생겼는데요. 이 계열 2가 제목이 매출액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일반 매출액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매출액에서 최대값만 따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일단 여기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버블 차트가 여기까지 만들어졌고요. 여기 보면 이 버블 차트 위치를 이걸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뭔가 좀 디자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모습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는 1번에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2번에 하면 4번에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3번이면서 5번에 있게 하고요. 또 하나는 5이면서 3, 네. 5이면서 3에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4이면서 2에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블 차트를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5개의 거래처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진 애만 색깔을 달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최대 매출액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매출액하고 목표 매출액은 피벗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잊으시면 안 돼요. 검정색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 매출액은요. if 함수를 써야 되겠죠. if 함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if 함수. 이 매출액이 맥스 범위가 여기 이 4에서부터 이 9까지 같다면 그 중에 최대값과 같다면 이 값을 내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문이 아니죠. 같다면 매출액 값을 넣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빈칸으로 이렇게 처리해라 라고 내려주면 값을 쭉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만 이렇게 남아있죠. 자, 그 다음은요. 이 최대값을 제외한 숫자들은 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이 포 값이 맥스가 아닐 때는 이렇게 표시하죠. 아닐 때는 매출액 값을 그대로 내주고 매출액일 때는 빈 값을 내줘라 라고 하면 반대로 매출액 값은 표시가 안 되겠죠. 이렇게 나중에 이 버블 차트 위에 레이블을 그릴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버블 차트 요거는요 지금 매출액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저는 이 최대 매출액과 이건 여기 최대 매출액 아니죠? 일반 매출액이 있거든요. 최대 제외 매출액 라벨 입니다. 여기는 최대 매출액 라벨 있습니다.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템플릿을 그대로 잘 유지하신 다음에 이 템플릿은 여러분들 더보기 아래쪽에 제가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라벨 하나 만들 건데요. 저는 먼저 여기 계열 위에 최대 매출액 하나 더 올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최대 매출액을 하나 이렇게 컨트롤 한 다음에요. 이 표로 가져가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붙었네요. 네.
더 정확하게 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이 계열에다가 하나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계열 이름은 최대 매출액 보고요. 계열 X값 역시 여기 그대로 X값, 그 다음에 Y값은 그대로 Y값, 그리고 거품 크기는 여기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안 되군요. 예,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나머지 값이 0값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 위에 레이어로 이렇게 위에 덮어져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기 이 거품에다가 라벨 하나 붙여줄게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이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누르시면 이게 X값, Y값을 써야 했는데 이걸 해제하시고 거품의 크기로 하면 이 매출액의 값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라벨을 여기 매출액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는 최대제의 매출액을 가져오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대 매출액의 라벨은 여기에서 가져오고 싶고 나머지 최대 매출액이 아닌 거는 이쪽 라벨에다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제가 요거는 전체 매출액이지만 연도별로 쪼개서 각 연도별로 최대값이 있는 게 달라지겠죠. 2020년도에는 뭐 이건 전체 데이터지만 피벗 테이블에 우리가 전체 데이터를 여기는 전체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피벗 테이블로 지금은 전체 데이터로 봤을 때는 거래처 D가 최대값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20년도에는 또 다른 거래처가 1등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터링을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 상태로 이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벨을 바꿀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서식 이걸 눌러서 여기 보면 거품 크기가 아니라 셀 값으로 한번 바꿔줄 거예요. 셀 값으로요. 셀 값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거품 크기는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보니까 체크 해제. 그러면 다시 이 숫자가 나오고요. 초록색에는 이 값으로 지금 바꿨기 때문에 라벨을 이 레이블의 값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은 표시가 안 나죠. 그러면 이 초록색에다가는 제가 최대 매출액 라벨을 여기다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셀 서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표를 2개 쳐주고 100만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꿔줬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초록색으로 가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고요. 그 데이터 레이블에 마우스를 올리시고 클릭하시고 Y값을 제외하고 셀 값으로 해서 이번에는 최대 매출액 라벨을 이렇게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옮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표시 형식도 오른쪽 버튼에 셀 서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샵, 샵샵 0으로 가서 쉼표를 2개 쳐주시고 100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으로 바뀌었죠. 이 각각의 라벨 값을 일단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얀색. 거의 다 왔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데이터가 여기 피벗 테이블에서부터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피벗 테이블에 저희가 슬라이서를 하나 설정할 건데요. 슬라이서라고 하는 거는 이 피벗 테이블에 필터링을 거는 겁니다. 피벗 테이블에 손을 얹고 피벗 테이블 여기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연도라는 걸 클릭해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이서가 하나 생겼고요. 이 피벗 테이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2020년만 눌렀을 때는 20년의 데이터로 변하고요. 21년도의 데이터, 22년도의 데이터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피벗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시트 3번에 있는 이 데이터도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 2022년도는 21년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1년도로 바꾸니까 이번에는 거래처 2가 가장 높았던 거래처가 되겠죠. 자, 이 슬라이서를 여기에 위치해서 여기서 바로 슬라이서를 누르면 이게 데이터가 변할 수 있게끔 슬라이서만 컨트롤 C, 컨트롤 X로 붙여고 잘라서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하고 연동이 돼서 이렇게 가장 높은 매출액을 가진 매출액 거래처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비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아름다운 디자인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는 이 친구들을 글씨를 하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셀 테두리를 선색을 하얀색으로 하고요. 윤곽선만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셀을 지정한 다음에 셀 색깔을 검정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가 검정색이 됐죠. 이 버블 차트에 축을 하나씩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배경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테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영역도 마찬가지로 채우기 없음, 그 다음에 선 없음 이렇게 바꿔주면 이런 버블 차트 형태가 되고, 슬라이서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기셔서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이곳에다가 구글에서 로고 하나 넣겠습니다. 이미지에서 로고를 하나 넣는데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니까 엑셀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겠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해서요. 자, 여기는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주겠습니다. 잠깐 매출 대시보드 거래처별 버블 이렇게 흰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글씨체는 이제부터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가장 만만한 G마켓 산스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키우고요. 철반이죠. 매출 대시보드하고 거래처별 버블 차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해서 도형을 누른 다음에 사각형으로 여기 테두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맨 뒤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손 없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빼보겠습니다. 여기는 색깔은 나중에 칠하고요.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스도요. 뭔가 색깔을 검정색으로 통일하거나 해서 전체 디자인 톤앤 모드를 맞춰야 되는데요.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슬라이서에서 슬라이서 설정이 들어가서 여기 제가 검정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레이블도 D마켓 산수로 한번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레이블도 최대값은 이제 진하기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약간 좀 덜 있네요. 네, 미디움으로. 자, 그리고 여기 텍스트 박스를 밑으로 복사해서 딱 보시면 여기서부터 거래처 A 여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색깔을 칠할 차례인데요. 먼저 여기 글자 폰트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슬라이서로 이동해서 이 슬라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수정이 있습니다. 수정해서 지금 선택된 항목이죠. 여기 2020하고 23년 선택된 항목이고요. 여기 서식으로 가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G마켓으로 확인 누르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슬라이서가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머리글 모양은 다중 선택을 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다중 선택을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모양은 없게끔 슬라이서 설정에서 머리글 표시를 이렇게 지우고요. 확인 눌러준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 색깔은 우리가 이 상태로 두지 마시고요. 색깔은 좀 더 그라디언트를요. 컬러 그라디언트 이렇게 한번 누르면요. 이런 그라디언트가 나와요. 여기 이런 좀 아름다운 그라디언트를 오른쪽 버튼 이미지 복사 눌러서 엑셀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그리고 여기 색깔 고르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로 이동하신 다음에요. 저희가 이미 클립보드에 복사를 해놓은 그라디언트가 있기 때문에 클립보드만 누르면 구글에서 복사한 이 그라디언트가 이미 차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예쁘네요. 다시 Alt 탭 눌러서 구글로 돌아간 다음에 좀 예쁜 걸 선택해보겠습니다. 좀 어두운 색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도 좀 단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대 값인 거는 좀 밝게 하겠습니다. 최대 값 있는 거는 이걸로 이미지 복사한 다음에 그대로 돌아가서 이 친구한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클립보드 눌러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 효과로 가셔서 네온 여기에서 크기를 조금 올리시면서 그래프 색깔은 밝은색으로 주황색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투명도 살짝 올려주시면 네온 형태의 이미지가 등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약간 파란색, 푸른색 계통으로 그라디언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블루라고 다크블루 컬러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컬러 그레디언트에서 이렇게 이 모양 괜찮네요. 이미지 복사해서 엑셀로 돌아가서 여기 지정하시고 그림색 눌러서 클립보드 누르시면 이렇게 선을 없애고요. 그리고 네온으로 가서 크기를 조금 올려주는데 색깔은 색깔도 잘 지금 푸른색 계통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하시고 페인은 조금 올려줍니다. 네, 이렇게 되면 거래처 B, A 이 복내는 조금 색깔을 연하게 검정색 계통으로 해서 볼트 말트 이렇게 해줘야 디자인이 더 엣지가 삽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20년도에는 거래처 C가, 21년도에는 거래처 E가, 22년도에는 거래처 D가 가장 높았다. 매출액이. 그걸 볼 수가 있고요. 배경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경에다가 붙일 때는 섀도우 백그라운드 PNG 섀도우 컬러 백그라운드를 하겠습니다. 컬러 백그라운드 PNG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서 색상에서 투명으로 전달하시고 이 중에서 약간 몽환적인 색깔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괜찮나요? 네, 그러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미지 복사하고요. 다시 엑셀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붙여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되고요. 조금 그리고 그림 서식에서 투명도를 좀 낮춥니다. 좀 낮춰서 뒤로 보내기 하면 되겠죠? 뒤로 보내기 그러면 이렇게 근데 별로 안 이쁘네요. 안 이쁠 때는 과감하게 지우고요.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쨍하게 바꿔서 쭉 키워줘요. 오른쪽 버튼 렌즈로 보내기 하고 상태로.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눈금선하고 이런 걸 다 없애볼게요. 거기에서 눈금선, 수직 입력줄, 머리글 이렇게 넘기고 이게 이제 대시보드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작업해야 될 게 남았죠? 이렇게 살짝 옮기고요. 자, 이번에는 달성률을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썸, 썸 이렇게 하고요. 보기에서 수식 입력줄 다시 머리글 문금선 필요 없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치우고 전체 글자를 흰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썸 이렇게 고요. 그다음에 목표 매출도 하고요. 달성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매출액 나누기 목표 매출액이 되겠죠.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바꾸고요. 숫자 한 자릿수만 늘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7.4%.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 거래처 B가 계속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여기 가운데다가 목표 매출액 달성률을 입력할 거니까요. 거래처 B를 옆으로 살짝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B의 X값을 6.5 정도로 옮기면 일로 옮겨지죠. 그러면 이 이름까지도 살짝 이렇게 옮겨주고요. 제시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옮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시 삽입해서요. 도형에서 텍스트 박스를 하나 들어가 주고요.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셀 값을 참조하는 방법은요.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전체를 클릭하시고 내부에 있는 걸 클릭하지 마시고 테두리를 클릭하신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는 하고요. 그 다음에 달성률 이렇게 엔터 쳐주시면 바로 연동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값에다가는 G마켓 산스 데이터 차트로 여기가 더 잘난 책 뭘로 할까요? 네, 이렇게 시고요. 가운데에서 메뉴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도형을 하나 삽입할 건데요. 여기 도형을 도넛 모양 도형을 하나 삽입해서 가운데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리고 원 크기를 조금 넓혀서요. 그냥 뒤로 보내면 좋겠고 도형 차트는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엘로가 아니죠. 그라디언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를 찾아보고 자, 여기에서 뭐 이렇게 좀 화려한 모양 아니면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괜찮네요. 이런 모양 이미지 복사 한 다음에 여기에 도형 서식에서 뒤로 보내겠습니다. 잠깐만 뒤로 보냈다가 뒤로 보냈다가 요거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클립보드 이렇게 눌러주시고 투명도를 살짝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좁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맨 뒤로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는 자, 여기는 막대 그래프 하나 그려서 달성률에 표시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체 달성률이죠? 이거는 전체 달성률이라고 이번에는 거래처 A, B, C, D, E의 달성률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요. 그대로 복사하고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목표 매출액이 몇 퍼센트인지를 밑으로 쭉 내려서 달성률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A, B, C, D, E까지 가야 되는데 E까지 가고요. 값만 복사하고 가를 표시를 하고요. 달성률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달성률은 거래처 ABCD인데 삽입해서 막대 그래프를 하나 딱 그려가지고 차트 제목 지워주고 쭉 지워주고 축선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여기에는 채우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처 C는 그대로 홀 조금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달성률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여기 계열 차트는요, 계열을 겹치는 거를 감도 너비를 조금 좁혀주시고요. 네, 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에서 여기 세로 쓰기로. 세로 쓰기가 아니라 쓱 위로 그랬죠. 네. 그리고 글자 색깔을 조금 연하게 해주고요. 여기 바닥에 축선을 옵션에서 선 없음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 채우기를 그라디언트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채워 볼까요? 이미지 복사하고 글로 넘어가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위해서 클립보드, 투명도는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거래처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를 한 다음에 요거 글자 크기를 굉장히 작게 해서 달성률이 보일 듯 말 듯. 그리고 얘를 제일 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시보드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네. 만들어지면 그때그때마다 이동하면서 연도로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대시보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그라디언스도 조금 예쁘게 바꾸고 싶은데요. 어떤 색깔이 어울릴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디자인 감각이 요즘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이미지 복사 눌러서 여기에서 그림 서식에서 색깔을 클립보드로 채우고요. 위로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위로 조금 이렇게 올려보면요, 조금 밝은 색이 나오게끔. 네. 그리고 슬라이서를 살짝 옮긴 다음에 매출량도. 그 다음에 슬라이서에서요, 삽입 메뉴 눌러서 도형에서 둥근 사각형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요, 이렇게 놓고 살짝 옆으로 들고 여기에 검정색을 채우신 다음에 투명도를 살짝 줍니다. 아니면 흰색을 놓고요, 흰색을 놓고 투명도를 살짝 줍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고 여기 사각형에 톤이 없애고요. 그림자를 안쪽 그림자로 놓고 하얀색 그림자로 조금 채워보면, 네, 가운데 그림자로 이렇게 채워보고 위에 살짝 올리고 흰색 그림자로 이렇게 놓고요. 투명도를 흐리기로 약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이 슬라이서가 조금 크니까요. 이제 보면 매출량이 조금 갑자기 키우고, 네, 슬라이서도 살짝 넓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시보드를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요. 조금 마감하는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보강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전체 보기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걸 엑셀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엑셀만으로도 복잡하고 어려운 시각화 도구 없이 직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차트로 한번 같이
이야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